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타임이 되었어요. 세 번째 타임. 우리 앞 타임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쵸? 우리 인권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 내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쵸? 그 차이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친구들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편견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 편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편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 이 편견, 결국엔 차이를 존중하지 않은 나의 편견이 결국엔 누군가를 차별하고 더 무서운 단어, 인권 침해가 나왔어요. 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족의 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차별과 인권 침해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차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은 곧 인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차별에 그냥 나 걔 차별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할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곧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의 형태 또는 결혼의 유무 또는 인종의 차이 또는 지역의 차이, 국가의 차이 또는 결혼 여부 또는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나이 아니면 사회적 신분 아니면 민족 아니면 병력 아니면 전과 경력 아니면은 성적 취향,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차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보여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이렇게 패스를 할 거예요. 패스를 하는데 몇 번을 패스를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나서 몇 번인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 보고 올게요. 찾으셨나요? 우리 몇 번이었어요? 네, 우리 열심히 본 친구들은 바로 소리 지르죠? 16번, 그쵸? 예, 16번이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고릴라 보셨어요? 영상에 보면은 공을 막 패스하고 있는데 뒤에 막 고릴라가 유유히 이렇게 지나가요. 예, 혹시 본 친구들도 있고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고릴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커튼의 색상이 변화됐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 그쵸.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커튼의 색상이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변화가 됐어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영상 한번 보여주고 나면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찾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16번을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 고릴라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지나쳤는데 왜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또 왜 커튼의 색이 바뀌는 걸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하게 휙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릴라와 커튼처럼 지나친 굉장한 많은 인권 침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쵸? 자, 이 그림들을 유심히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들이 뭔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 다시 변경된 아주 바른 그림으로 다시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꾼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림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활동지에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활동지 작성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그림 잘 그려보셨나요? 눈치를 잘 챈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첫 번째 그림은 장애인 표시 그림이에요. 그쵸? 장애인 표시 그림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이 장애인 표시가 어떠한 표시로 되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줬던 그림은 예전에 사용했던 장애인 표시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장애인의 이 표시를 좀 바꿨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그림은 장애인은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고 장애인은 스스로의 일을 잘 못하니까 약간 이런 식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휠체어를 밀고 다니고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임을 표현하고자 이 장애인의 표시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옛날 장애인 표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 표시를 바꿔달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네, 우리 학교에 이 장애인 표시가 있는데 옛날 걸로 되어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 외치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분들의 인권을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이상한 부분 발견하셨나요? 예. 이게 뭐지? 잘 공감 가지 않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는 한데요. 왜 꼭 아기는 엄마가 안고 있어야죠? 엄마가 안 안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할아버지가 안고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꼭 치마를 입은 마치 여성스러운 약간의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아기를 안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잘 눈치를 채고 그림을 잘 바꾼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전혀 없는데? 그쵸? 네.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요, 잘못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살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살색이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살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연주왕이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자, 그렇다면요, 크레파스에만 연주왕으로 바뀌어 있어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만나는 스타킹도 살색 스타킹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테이프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살색 테이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주왕 테이프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연주왕 스타킹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이걸 살색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살색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권을 정말로 배운 친구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그림. 애기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엄마가. 근데 옆에 이제 이렇게 유모차가 보이죠. 네. 자, 여기에 보면 뭔가 잘못됐을까요? 네, 아까 아침에 아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꼭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어야죠? 야, 그것도 문제예요. 그쵸? 왜 아빠가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더 보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요. 유모차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유모차가 뭘까요? 왜 꼭 유모차여야죠? 엄마가 끌고 다녀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끌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아차라고 정확하게 바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여러분은 조금 민감하게 과연 이 단어가 맞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 속에 너무 어떠한 여성의 역할에만 너무 부여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남성의 역할로만 너무 특정 지어진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떠한 단어나 이러한 어휘들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관찰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 인권 침해 사례 10문제를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풀어보고 올 거예요. 영상이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친구도 OX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영상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셨죠? 자, 10문제 중에 우리 친구들 몇 문제나 맞추셨어요?
예. 우리 친구들은 수준이 높아서 아주 잘 맞추셨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차별과 관련된 부분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제2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우리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인권 배지 만들기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한 인권을 알리는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그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 시절에 일본에 의해서 군 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망 전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사례입니다.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분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찾아주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러한 이렇게 배지를, 다양한 배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지들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여러분, 여성에게 참정권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나요? 네,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여성이 참정권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를 하면서 여성도 동일하게 선거를 시작을 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날을 기억하고자 이러한 배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참정권을 얻는 이 인권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다 해가지고서는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배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참정권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인권 배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1948년을 기억하자라는 모두를 위한 선언 해서 이렇게 인권 배지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시간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한 인권 배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인권 배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인권 배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인권 배지는요, 지금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지고 왔는데, 준비물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무지 배지예요. 그래서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냥 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 잡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벨지도 있을 거예요. 이 라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벨지에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게 배지가 좀 작은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 사이즈가 딱 맞는 게 발송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친구들마다 선생님 저는 그거 싫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그려주셔도 돼요. 바로 그려주시고 나서 위에 뭐 집에 있는 스티커나 이런 거 예쁘게 꾸며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려주실 때는 이제 매직이나 네임펜을 활용해서 직접 그리셔야 번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선생님 연습이 좀 필요해요 하는 친구는 이제 라벨지에다 그리셔가지고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는 관계로 자, 라벨지 한번 그려보고 난 다음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인권과 관련된 인권을 지켜주자라는 그러한 배지를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차별을 반대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적으셔서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이러한 느낌을 주는 인권 배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인권하면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인권은 굉장히 좀 나무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나무를 좀 그릴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느낌의 나무로 인권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의 솜씨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못 그려도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요. 선생님은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인권을 좀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 두 그루, 뭐 엄마 나무, 아빠 나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나무를 좀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풀숲을 이렇게 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풀숲에 이제 다양한 풀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여러분은 연필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 뭐 볼펜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나무 같은 인권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지켜주는 느낌의 인권을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나무 같은 인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적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인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빨간색으로 하트를 좀 표현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대로 자,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무 같은 인권 선생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벨지를 띄우셔서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맞춰서 자, 위아래 헷갈리지 않게 잘 맞추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거는 조금 배지가 작아서 살짝 좀 벗어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자, 배지를 달아놓고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아, 인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지, 아, 내가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약간 다른 사람과 나의 권리가 모두 동일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배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작업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만드셨나요? 선생님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면 같이 우리들의 친구들이 작업했던 그것들을 다시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잠깐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모두 권리 지킴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행동도 같이 움직여야만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시간 드디어 왔어요. 우리 가족 인권선언문이에요. 우리 가족의 인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 과연 인권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은 서로의 인권을 서로 존중해주고 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집마다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집은,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집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약간의, 약간 어색한 역할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친구들에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으나, 네, 그게 좀 불가능한 관계로 선생님이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찬찬히 들으면서 여기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이 안에 어떠한 인권부적인 침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상황 설명하면서 우리 자막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그 다음에 아빠와 엄마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아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엄마와 아빠가 계속 대화에 나와요. 근데 이 아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이 엄마의 행동, 아빠의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켜줘야 할 이 권리들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아들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서 가득 화가 난 모습입니다. 청소를 하던 엄마는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들, 일찍 왔네? 학원은 다녀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떡볶이 해냈는데 먹을래? 라고 하는 순간 아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을 탁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살짝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홍길동, 너 문 열어봐. 학원은 다녀온 거야? 너 왜 대답 안 해? 문 안 열어? 하면서 잔뜩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퇴근이네요. 출근이 아니라 퇴근을 하고 돌아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빠, 뭐? 홍길동이 또 방문을 잠그고 들어왔다고? 빨리, 왜 안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네,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 조금 더 화가 났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 이놈 자식을 확!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액션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엄마, 잠깐만요, 길동이 아빠. 잠깐만 좀 가만히 내둬봐요. 내가 내일 아침에 잘 얘기할게요. 여기 아들이 사춘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 누구 사춘기 없었어? 이놈 자식. 야! 하면서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아빠는 아들의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문 열어! 뭐 하는 거야? 방문을 왜 잠그고 그래? 빨리 문 안 열어? 안 열어? 나랑 해보자는 거야? 막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는 계속 화가 나서 발로 방문을 쳐버려요. 그런데 너무 세게 찼나봐요. 방문을 팍 쳐버리니까 충격으로 방문이 열려버리게 됐어요. 자, 아빠,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문 걸어 잠그고 시위해? 내가 네 아버지랑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끝까지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고. 야, 드릴 가져와! 라고 해요. 자, 엄마, 드릴은 왜요? 드릴은 뭐 하시게요? 아빠, 문 뜯어버리게! 빨리 가져와! 아빠는 방문의 나사를 모두 드릴로 풀어버려요. 아들은 그 모습을 어이없게 쳐다봐요. 아빠,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문짝 달지 마! 하고 끝납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선생님이 역할을 잘 못해요. 미안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각자의 3명이 나오죠. 아빠, 엄마, 아들이 나오죠. 자, 아빠와 엄마와 아들의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들으면서 각자의 역할에서 약간 침해되는 인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앞에 우리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에 있는 조항들을 좀 보면서 아빠에게는 이 권리를 조금 존중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엄마에게는 이 권리를 좀 줘야 할 것 같아. 아들에게는 이 권리가 좀 주어져야 할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그 권리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권리와 엄마의 권리와 아들의 권리를 잘 찾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활동지 이렇게 쫙 전시회 될 때 선생님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권리를 잘 찾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보다는 조금 쉽게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례예요. 자, 여기 사례에는 아빠와 아들이 나오게 돼요. 아빠와 아들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아니, 아빠와 아들이 아니라 아빠와 딸이네요. 아빠와 딸입니다. 자, 아빠와 딸이 나오는데요. 이 아빠와 딸의 대화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딸이요, 모자를 쓰고 현관문을 들어오게 돼요. 아빠,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다녀야지. 야, 모자는 뭐야? 못 보던 건데? 아빠는요, 갑자기 딸의 모자를 벗겨버려요. 딸은 머리를 파마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빠, 야, 너 누가 파마래? 너 학생이야, 학생. 학생이 무슨 파마야? 그러자 딸, 파마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나도 연예인처럼 제발 파마 좀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빠, 야, 난 학생이 파마한 걸 못 본다. 파마하고 싶으면 이 집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딸이 진짜 화가 났나 봐요. 딸이 가방에 자신의 소지품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을 해요. 아빠, 야 진짜 나가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차별하는 아빠가 힘듭니다. 오빠는 공부 잘한다고 염색해도 그냥 두시면서 왜 저에게만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아빠는 당황해 하지만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주 무서운 태도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야, 지금 나갈 거면 옷, 가방, 소지품 다 놓고 가라. 내 집에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내 돈 주고 산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냐?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만해요. 너도 얼른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라고 합니다. 좀 재밌으셨나요? 네, 딸이 파마를 하고 온 상황이고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도 이제 화가 난 마음에, 아빠는 왜 차별하세요? 오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화가 나니까 자신의 소지품을 막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빠가 얘기를 하죠. 야, 나갈 거면 내 거 다 내놔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각자의 역할에서 좀 침해된 인권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활동지 잘 작성하셨나요? 네, 첫 번째 사례보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조금 더 빨리 잘 찾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족 안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 책은요,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딸 인권 선언, 아들 인권 선언, 아빠 인권 선언, 엄마 인권 선언 이렇게 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각 책들마다 1조에서 15조까지 각 역할에서 주어지는 권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를 나는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빠의 인권선언과 엄마의 인권선언은 반드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많이는 아니고요. 총 15개 조항들 중에서 한 2가지씩 정도만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아빠 인권 선언에서는 제1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에 답을 몰라도 될 권리, 수학을 틀릴 수 있고요. 학교 성적이 나빠도 될 권리를 누립니다. 왜 우리는 모든 아빠들은 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질문들의 답을 아빠는 다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아빠에게 문제지를 건네주고 아빠가 틀리면 왜 그게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아빠는 학교 때 항상 공부를 잘했어야만 우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3조예요. 기분이 나쁠 땐 불평할 수 있는 권리, 엄격할 수 있는 권리, 때리거나 겁을 주지 않으면서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권리, 요가를 할 수 있는 권리. 재밌지 않나요? 아빠도 요가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아빠도 화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빠도 나름의 자신의 취미생활이 약간 우리가 여성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빠가 네일아트 하면 안 되나요? 왜? 아빠도 손톱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 인권 선언이에요. 엄마 인권 선언에는요, 자, 제1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해도 되며 틀리거나 깜빡할 수 있는 권리,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가끔 나쁜 말을 툭 내뱉거나 초능력을 갖지 않아도 될 권리.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선생님도 엄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왠지 초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아이들도 항상 굉장히 잘 보살펴야 하고, 집안도 항상 깨끗해야 하고, 모든 일도 잘해야 하고, 막 약간의 이러한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그쵸? 그게 엄마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의 준비물을 깜빡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나에게 챙겨줘야 하는 것들도 깜빡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엄마의 권리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4조에서는 울 수 있는 권리, 슬프거나 아플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기는 아니어도 사랑받고 보호받고 위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대요. 자, 우리 나의 엄마도 슬프거나 아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아니지만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것도 당연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들의 부모님 또한 사랑받고 보호받고 위안받을 만한 권리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딸 인권선언이에요. 딸이에요. 이제 드디어 딸한테 왔어요. 자, 제2조 재밌을 것 같아요. 제2조 구슬치기, 운전하기, 로켓 만들기, 서커스,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쵸. 왜 왠지 구슬치기나 막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는 게임이고 여자들이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7조 트럭 만드는 사람, 판사, 공장장, 경찰, 대통령, 조각가, 외과 의사 등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마치 그러한 직업들은 트럭 만드는 사람은 왠지 남자만 해야 할 것 같고 왠지 그런 거는 여자들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막 그러한 느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꿈꾸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14조 언제나 공주님 같지 않아도 될 권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맨날 어렸을 때 자주 부모님에게 듣던 말 중에 뭐냐면 야 여자처럼 좀 행동해라, 야 공주처럼 좀 행동해라, 야 공주님이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공주할 생각 없거든요. 선생님 공주이고 싶었던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막 담 올라가고 막 하면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주님 같지 않아도 될 권리를 지녀요. 이게 딸의 인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의 인권 선언 한번 볼까요? 제1조 눈물이 날 때 울고 위로받을 수 있는 권리. 그쵸? 남자도 울 수 있잖아요. 남자가 울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야 남자가 왜 울어? 얘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요? 남자도 울 수 있고요. 위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자, 제10조 한번 볼까요? 계집 아이 같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수줍음을 타고 겁을 낼 수 있는 권리.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근육질이 아니어도 될 권리. 왜 남자는 싸움을 잘해야죠? 왜 남자들은 왜 수줍음을 타면 안 되나요? 남자들도 겁이 있어요. 무서운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자, 제13조. 긴 머리, 하나로 묶은 머리, 따은 머리, 4개 머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표현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쵸? 남자도 긴 머리 할 수 있고요. 머리를 따을 수 있어야 하나요? 모든 머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표현의 권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랑 여러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 영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고 부모님에게도 추천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엄마 아빠와도 함께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잠깐 중간에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가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켜지고 보호가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인권들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권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기존의 많은 인권들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그래서 이제 사물카드를 활용해서 인권에 대해서 좀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권은 무엇이다. 자, 활동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인권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인권은 공책이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고 적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인권은 무엇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인권은 어떤 사물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인권은 마우스다. 마우스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인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또는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인권은 무엇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 주변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사물들을 활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물이라고 그러면 꼭 내 방에 있는 뭐 사물,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나무로 표현해도 좋고요. 산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공기로 표현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표현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은 길을 왔어요. 그쵸? 자,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한번 선생님이 정보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장애인 표시 잘못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권 침해를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좀 정보를 받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러한 방법들도 있어요. 선거를 할 때 인권 보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주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투표를 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런 어떠한 후보가 어떠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의견을 게시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올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나 이거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올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였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게시글을 올리시는 것 또한 여러분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또는 언론인권센터 아니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독자 투고란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권적인 침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양한 방법들과 정보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가까운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자, 우리 모든 수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 만난 권리들도 결국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고요. 또한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권리의 주체인과 동시에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권은 굉장히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그 권리들을 행복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